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사주를 이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걸 보겠습니다. 대운이 신사 대운이 오면은 여기 공하고 있던 사화가 나타났어요. 사유축 금국이 제대로 짜여지죠. 그렇다면 약간 가종 협격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사화가 오므로써 완전하게 사유축 금국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진사는 또 이게 우합입니다. 우합이 뭐냐 하면 모퉁이합이라는 겁니다. 우합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지판을 그리면요 이렇게 생겼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인중 간목과 축중 기토가 각기합을 하고요. 인중 병화와 축중 신금이 또 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중 무토와 축중 개수가 무게합을 하죠. 굉장히 강한 합이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진중 을목과 경금이 합을 하고 개수와 무토가 합을 합니다. 자, 꼭 꺾어갈 때 송대관 선생님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한 구절 한 굽이 꺾어 넘으며 쿵짝쿵짝 네 박자 속에 하필 네 박자라고 그렇게 붙였어. 이걸 알았나 봐요, 그 선생님이. 여기서 우합이 한번 전환의 계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사화가 왔으니까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또 생겼겠죠. 우합도 합이다. 그냥 암합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속 알맹이들끼리 합을 하는 거니까. 구태에 우합이란 개념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우합도 끈끈한 우합이 있고 약한 우합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지를 각자 대보고 속 알맹이를 합을 시켜보면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유축 금이 돼가지고 충을 나가지고 이별을 했다? 이별의 아픔이 있었다? 조금 석연찮죠? 석연찮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술년으로 가면 이 대운이 들어오자마자 무술년이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2018년. 요때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좀 발달은 생겼습니다. 무술년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와가지고 이거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임수를 그대로 극합니다. 그러면 금생수하고 설하던 기운이 멈췄으니까 이것을 급신이지라고 합니다. 급신이지. 에너지를 설하는데 그 설하는 설기구가 용신인데 그게 딱 그냥 그 상극을 당해서 급신이 기운이 돌다가 멈췄다. 변비가 걸려서 화장실 가도 그냥 해결 못하는 그런 답답한 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뭔가요? 인성이잖아요. 인성이고 인성은 뭡니까? 인성은 우리가 소문 혹은 내 심중의 생각 이런 거죠. 근데 술토가 와가지고 또 진술충을 하고 축술형을 나와서 여기 진중 무토도 나오고 술중 무토도 나오고 축중 기토도 나옵니다. 왜 생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올까요? 이렇게 되면요. 생각에 혼란이 올까? 혼란, 정체성, 혼란, 우왕좌왕, 딜레마 이런 게 빠지죠. 근데 소문이라고 그랬잖아. 이상하고 흉흉한 소문이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자, 무토가 임수를 차단시키니까 임수를 먹고 있던 목이 스톱됐죠. 말라버리죠. 그렇다면 저건 을목은 형상이 뭔가요? 모발이잖아요. 모발. 이때 아마 이분이 이때부터 원형 탈모하고 고민을 한 걸 힘들어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 혼란스럽다는 거,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막 돈다는 거, 특히나 이 사주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것으로 이제 일단은 넘어가는데, 자, 기해가 오면 어떻게 돼? 기해년이 오면? 기해년은 이게 2019년입니다. 드디어가 아니라 이제 급기야 기토가 와가지고 이걸 임수한테 어떤 역할을 해요? 이거 기토 타김이라고 그럽니다.
저 맑은 설기, 맑게 설기하는 임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어요. 맑은 강물에 흙을 뿌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할 때 이 임수는 거의 간에 준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나의 명예나 나는 설하면서 예수를 보이면서 유명한데 이게 탁해졌으니까 조금 그 명예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횟수에 있습니다. 횟수예요. 횟수가 사회충하고 여기를 충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충하면 이걸 생지를 충하는 거 뭡니까? 생방파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동. 생지를 충해서 동하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해중에 간목이 있고요. 사중에 경금이 있습니다. 상호 충을 하죠.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중에 임수가 있어서 또 사중에 병화를 또 그대로 극합니다. 또 이 뭡니까? 간목이 또 무토도 그걸 하죠. 또 이 무토는 뭡니까? 술토가 아닙니다. 무토는 왜 자꾸 술토를? 여기 또 임수를 그걸 하죠. 상호간은 아주 그냥 전투지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면 사화가 풀어지면서 국이 깨져버립니다. 국이 깨져버렸어요. 삼합이 되어 있는 국이 깨집니다. 깨지는데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걸 안 건드리면 또 여기 공하고 있는 사화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해중 간목이 가가지고요. 저리 가가지고 축중 기토하고 또 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얘도 이 축중 기토도 스톱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저 사화로 엮여있던 이렇게 암합을 해서 꼼짝 못하게 체포돼 있던 신금이 사회충을 하니까 빗장이 풀리니까 그냥 가서 충을 하는데 이게 궁극쟁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뇌간인데 뇌간의 스위치를 딱 건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폭발한 거죠. 폭발한 겁니다. 자, 이 해수가 들어오면 또 어떻게 돼? 해중 간목이 있잖아요. 해중 간목에다 이 얼목이 등나개갑을 하죠. 등나개갑을 합니다. 등나개갑 개갑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개합이 이렇게 되는 합. 얼목과 죄송합니다. 얼목이 간목 백 믿고 일점불사를 선언하는 거죠. 그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신금과 이때 얼씬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해수나 해중 임수나 간목이 없었더라면 얼목은 그냥 이 신금한테 순하게 따라가는데 이제는 아니다 하면서 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를 충해서 빗장을 풀어버리니까 여기가 톡 튀어올라서 그냥 충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게 이제 원인은 어디서 왔냐? 해에서 왔잖아요. 해는 사해축 사하의 역마잖아요. 역마란 말이에요. 역마인데 결국은 역마는 해외잖아요. 특히나 해수입니다. 그냥 바닷물이다 보고 해외에서 원인이 많은데 그 원인은 뭔가요? 밑에 숨어서 딱 보니까 이 간목이 있네. 또 무토도 있네. 임수도 있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건데 추론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역마에서 해외에서 문제가 생겨서 뭔가 일이 벌어져 가지고 빗장이 풀리고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서 던져버리니까 사주가 폭발을 했다.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신충환하니 왕신기발하고 왕기 역세하에서 평지풍파가 이러는데 삼합이 분리돼서 궁극쟁제 현상이 드디어 일어나더라. 원래 궁극쟁제 아닙니다. 얼목은요 궁극쟁제 할 힘도 없어요. 당할 힘도 없고 그냥 순응하고 있었어요. 횟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 그렇다면 앞으로 임목이 들어올 때 어때요? 이때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묘목도 마찬가지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고 원인은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왜 그녀는 농계였나? 왜 그녀는
해중에 간목이 나오고 아까 사중에 경검이나 충을 해가지고 둘 다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간목이 깨진다고. 간목은 뭐죠? 재입니다. 재. 재는 돈이나 부친에 해당되는 육친인데, 자 을목이 말입니다. 을경합을 했어요. 을경합을 했다는 것은 경검은 간목 입장에서 보면 뭔가요? 이거는 적군입니다. 적군인데 을목이 합을 했어요. 이것이 합을 해가지고 임수강물로 퐁당 들어갔으니까 바로 농계투강이다. 농계투강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녀는 농계였다. 왜? 그럼으로써 간목이 보호된 거죠. 간목은 재물, 재산, 또 부친이잖아요. 이게 보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하나의 커다란 물상 나들이가 있으면 다른 나들이는 또 보호가 된다는 거. 그래서 물상 대체고 이걸 액땜하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뭡니까? 칠살이죠, 살이죠. 살을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협상법입니다. 협상법은 인수를 쓰는 거고 을목을 써가지고 살인상전시킨 겁니다. 살하고 양인으로서 상정수로 스톱 딱 시켜버리는 거죠. 스톱시키고 살인상정 정, 이걸 뭐 양인 합살이라고 그러죠. 사실은요. 양인 합살 시켜버린 거다. 합살. 둘 다 스톱돼가지고 좋은 형태로 나타난 거죠. 결국은 간목은 나의 소중한 육친이 신금 입장에서 재나 육친이 되는데 을목이 경금을 안고 투강 강물로 떨어졌으니까 이 을목은 나한테는 농계였다 이거죠. 농계였다 이겁니다. 살인상정, 이걸 또 매시 합살이라고도. 매시는 나의 누이. 간목이 볼 때 누이거든. 매시 합살. 또 다른 말로 살인균정이라고 합니다. 살인균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균정. 상호간의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스톱했다. 싸움을 멈췄다. 나를, 예를 들어 간목이 있는데 선적이 왔어요. 적군이 와서 쳐들어와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이 적군이 딱 보니까 을목이 아주 이쁜 여자분이 있거든.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내 동생이.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드디어 무릎을 꿇고 천함합시다 하면서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급제 해결했고요. 살 해결했고. 얼마나 앉아서 그냥 꼭 먹고 앉고 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양인합살 살인상정인데, 저기서 을목이 이운에 안 좋은 거는 세상에서 내 인연이 사라진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좋다고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한번 어떤 인연은 깨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상 대치를 해서 재산과 육친을 보호하고 희생됐으니 이게 바로 농계투강. 그녀는 농계였다로 결론 짓습니다. 자, 대운과 세운. 대운은 뭔가요? 크다란 환경입니다. 환경이라면 세운은, 연운은 대운하고 사주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응사가 나타납니다. 응사. 그러니까 이게 응기입니다. 사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대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운은 큰 전제 조건이고 세운에서 어떤 스위치를 건드리냐 여기에 따라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주를 보면 기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충을 해가지고 빗장을 풀어보니까 유검들이 설치고 횟수에 의지한 을목. 저 을목이 또 일점불사를 하면서, 사실은 일점불사를 하면서 또 경금을 안고 강으로 뛰어들었으니까 좋고 나쁘고가 없이 그냥, 이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볼 때 참 안 됐다, 가슴 아프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농계가 이 사주에 오히려 좋은 점을 만들어두고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상이 아니라 이 원리 통변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물상 통변에 대해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상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물상을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을 좀 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세운 보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사주에 한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